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병술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매우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2 달 지나면 이제 물론 이제 양력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제 경자에서 이제 신축월로 바뀌고, 물론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연이 바뀌는 것은 뭐예요? 절기상 입춘이 되어야지만 경자년에서 우리가 안한 이제 신축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또 양력 1월 1일 되면 또 새해가 밝았다라고 해서 이제 또 새로운 계획도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이제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이제 딱 2달 남은 것 같습니다. 2달 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1월 조금 더 되면은 제가 일진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만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에 시작했으니까 해월 딱 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한 6일 정도 지나면 이제 병술에서 정해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딱 그때가 제가 만 2년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일진사주 명리학을 시작한 지 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하기가 싫어지는데, 또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또 악을 쏟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라 아플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쁠 때도 있고, 또 명절 이럴 때는 또 어디 또 다녀야 되고 하다 보면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안 빼먹으려고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뭐 안 봐주신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계속 또 이렇게 해 나갈까. 물론 이제 강의를 이제 다른 강의를 또 만들어야겠죠. 지금 사주 분석 특강도 지금 해야 되는데 좀 게을러서 안 하고 있고, 기초 강의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자 제요라고 하는 것을 또 강의를 할까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진사주 명리학은 뭐 한자로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 난강만 공통보감을 좀 한 70% 넣고 나머지 자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통보감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아마 저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일간과 원령을 기준으로 놓고 원령의 특성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의 특성을 잘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난강망 공통보감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벌써 2년 다 돼가면 무토를 몇 번 했을까요? 2년의 10분의 1은 2년의 일수를 10으로 나누면 무토를 한 그것이 나오겠죠. 어차피 천간 10개니까. 자,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희토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죠. 오행으로는 무토도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도 토가 이렇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양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똑같다라고 하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의 성향과 음토인 기토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는 양자가 들어가면 좀 크고 웅장하고 좀 강하고 뭐 좀 열정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좀 작은 개념이고, 강하다에 대비되는 거니까 부드럽거나 좀 유연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밝은 것의 반대면 약간 어두운 것이고, 뜨거운 것의 반대면 약간은 차가운 것이겠죠. 그래서 양토 같은 경우는 토 중에서도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토의 개념이죠. 큰 토, 큰 땅,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를 비유를 할 때는 고항토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항토, 높은 산, 높은 구릉, 내지는 넓은 평야, 산맥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고 해요. 구릉, 높은 언덕, 개마, 고원 같은, 아니면 저기 대구도 분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기
울릉도가 또 날이 분지가 있는 높은 쪽에 있는 약간 평탄한 그러한 것을 구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평야라든가 더 멋있는 개념 광야 같은 것들도 우리가 무토로서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토는 그에 비해서 작은 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토니까 뭐예요? 텃밭, 그죠? 텃밭 같은 개념. 논밭 로도 볼 수가 있는데, 논밭도 작은 논밭, 한 뭐 평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개념의 그냥 텃밭 같은 논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수원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정원, 여러분들 집 좋은 집 전원주택 하면 정원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 키우시잖아요. 화분을 키우지 않죠. 화분에다 화초를 키우는 것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작은 화분에다가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심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추를 심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럼 이제 관상용으로서 키우기는 하지만 그 고추랑 이렇게 매운 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 그 다음에 상추 뜯어 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상추는 뭐 1인 가족이 아니라 한 3-4명 정도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상추 한 뭐 4-5개만 심어놔도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키워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토와 기토의 차이는, 무토는 건토, 마른 땅, 건토라고도 하고 조토라고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토가 습토고, 무토가 건토고, 뭐 기토가 습토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차이가 사오비열의 기토, 사오비열의 무토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물기가 있는 흙은 열기를 이렇게 좀 감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은,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은 뭐예요?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쇠솥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뭐 청동 같은 거를 녹여 가지고 틀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그 틀을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마른 흙으로, 젖은 흙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흙을 이렇게 다져 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 쇳물을 갖다 이렇게 붓게 되면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기를 축장시켜 가지고 그 틀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틀 안에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 큰 폭발을 합니다. 폭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내화벽돌 같은 경우도 뭐예요? 큰 뜨거운 샘물을 담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토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건토, 마른 땅은 열기를 축장시켜 주고 열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습토는 열기를 빼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금일간이 약했을 때, 경금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약했을 때 금을 생주해 주는 것은 건토보다는, 마른 땅보다는 습토라야지만 뭐예요?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토냐 내지는 습토냐,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매우, 구분해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용도가 다르겠죠. 작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이라든가 논밭이라든가 과수원, 분토 같죠. 이런 곳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비옥한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따뜻한 햇볕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물만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난초도 키울 수가 있겠고, 상추도 심어서 키울 수가 있겠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개수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산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토 같은 경우도 병화, 개수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닌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이 있어서 특히나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이 있어줘야지만 그 무토가 용도가 있는 것이지, 마른 무토가 물기마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삭막한 불모지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뜨거우면 뜨겁고 마른 땅이 될 것이고, 차가우면 차가우면서도 마른 땅이 되죠. 결국 무토가 수가 없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수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든 기토든 수만 봐서는 안 되고 화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만 있고 햇볕이 찌지 않으면 땅이 썩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 그 안에다 뭐 씨앗을 심든 나무를 심든 작물을 심든 그거를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토 같은 경우는 병화 개수만 잘 배합을 맞춰주면 되는데, 무토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 아니라 매우 큰 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큰 땅은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울체된다 그러죠. 울체되고 적체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목이 있으면은 큰 땅을 갖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은 큰 땅을 갖다가 땅을 비집고 뿌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다져져서 불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 빗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영양분도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땅, 무토라고 하는 큰 땅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햇볕을 받고 개수를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토는 제가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토는 아무것도 없는 땅만 있다고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일단 드넓은 광야 내지는 높은 산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준다라고 하면 그 큰 땅, 큰 광야를 갖다가 아주 비옥한 숲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마존 정글과 같은 그러한 세계 허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개수, 기토도 병화개수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고황한 아주 큰 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명용으로는 그렇게 표현해 소토한다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뜻은 뭐냐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야지만,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이 어떻게 다져져서 아무것도 못 심는 그런 메마른 땅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야지만 그 땅도 같이 살죠. 여러분들 북한 같은 경우가 땔감이 없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많이 떼가지고 민둥산이 많다 그러죠. 그런 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루어야지만 그 땅이라고 하는 무토가 용도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 갑자기 비 많이 오면 산사태가 되고 오히려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왕했을 때는 간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토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그 배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 물론 이제 병화 없을 땐 정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내지는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병화, 개수, 간목을 쓰는 것보다 정화, 임수, 을목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술월. 제가 술월은 축미월이라고 했죠. 진술축미월. 이거 진술축미월이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하나의 단어인 줄 아는데,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축월, 그 다음에 미월, 이거를 그냥 싸잡아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도 그냥 진술축미월이 하나의 그냥 계절인 줄 아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월은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한 3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지금이 10월이죠. 10월 정도, 이렇게 양력으로 한 10월 정도 내지는 9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 9월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9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2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 되겠죠. 6월. 양력으로 한 6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2, 3, 4. 인월이 2월. 묘월이 3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씩 더 지나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로 볼까요? 4. 그 다음에 그러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월은 한 해가 넘어가서 1월이에요. 그 다음에 술월은 이렇게 지금이 10월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양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진술축미월,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왕절이면서, 대체적으로 진술축미월은 환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술월이죠. 술월이면서 지금이 10월 정도 되고요. 11월 넘어가서 이제 입동이 된다라고 하면 술월에서 입동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월로 바뀌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입동이 언제냐면 11월 7일 정도 이렇게 입동이 들어오게 되면서, 11월 7일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술월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술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4월에서 이제 5월로 넘어가 있다 여름이 되는 여름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환절기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술, 충미월, 진월, 수월, 추걸,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 수월에 예를 들어서 토가 왕한 계절에 오늘 무토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내일은 기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일간 무토 내지는 일간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도 신왕한 사주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신왕할 때 제가 무토에 대한 특성을 말할 때, 자,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간목, 그냥 일간이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후중한 무토가 계속 쌓이다 보면 적체되고 울체되고 그냥 꽉 막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왕해졌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뭘 해야 된다? 울체되고 적체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해야지만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가게 되면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죠. 지금이야 이제 뭐 인조 잔디도 깔고 아니면 진짜 좋은 학교는 잔디를 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학생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땅이 계속 다져지다 보면은, 완전히 다져진 땅에는 풀 한 폭이 뿌리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다져지게 되면. 그런 거예요.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아니면 무토가 진술충미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져져 가지고 땅이 쾅쾅쾅쾅 다져져 가지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너무 다져지게 되면은 물도 그 안으로 물이 비가 오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어느 정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퍼석퍼석하고 약간 흙길이 약간 공간이 있어야지만 물기도 들어가게 되죠. 공기도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무 뿌리라든가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다져지게 되면은 발화가 안 돼요, 발화가. 그죠? 그래서 봄에 논에다가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할 때 그냥 다져진 논에다가 바로 모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한번 갈아엎죠. 왜냐하면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져진 땅에다 바로 심을 수가 없으니까 논을 갖다가 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날 씨앗을 심을 때는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 일군다 그러죠. 땅을 다 한번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땅에 퍼석퍼석해진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물을 부어서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 대고 이렇게 씨앗을 심거나 묘종을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다져져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용도가 있으려면 뭐예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소토 소벽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볕도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이 토를 갖다가 좀 퍼석퍼석하게 내지는 용도 있게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술월에 토는 왕하지만 술월의 목은 어떻다?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에 목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든가 개수라든가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요 재성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능히 힘을 얻어서 이렇게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는 재성으로서, 무토 입장에서 해수든 자수든 천간으로 임수 개수든 재성이죠. 재성으로 7살인 간목을 어떻게 돼요? 생조해 주어야지만 수월의 무토가 좋아질 수 있다. 수월의 무토가 생기를 띨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월의 무토가 재성으로서 살을 생조해 주는 구조죠. 이거 들어본 기억나죠? 그죠? 재자 약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월은 일간은 왕하고 살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살을 도와야지만 살이 적당히 일간을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다. 절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큰 땅이면은 큰 나무가 필요한 것이지,
큰 땅에다가 을목 있으면 뭐예요? 큰 땅에다가 그냥 여기 그 화초, 잔디밭 만들어 놓은 거와 똑같죠. 큰 숲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잔디밭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큰 숲을 이뤄서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꽃나무도 심고 해야지 큰 울창한 숲을 만드는 건데, 큰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잔디만 심어놨다라고 하면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기는 좋겠지만은 거기에 사슴이 살 수도 없겠고요. 거기에 멧돼지도 살 수도 없겠고요. 옛날 같으면 호랑이도 살 수 있었죠. 큰 산은 그만큼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 그 안에 모든 동물, 식물, 사람도 더불어 살 수 있겠고,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산소들을 많이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를 정화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 습이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하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을목이 정관이긴 하지만 정관인 을목보다는 칠살인 간목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일간부터를 소토하게 되고요. 간목이 약하니까 개수라든가 임수, 지지로 해수 내지는 자수가 있어서 칠사를 도와주는 제자약살하는 국세로 가게 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자약살해서 목도 보고 수도 본 상태에서 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고도 할 수 있겠죠. 따뜻하게.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인성이 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주가 어느 정도 짜여졌다라고 하면 술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바로 입동지라면 겨울로 가기 때문에 기온 자체가 저온하면서 건조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건조한 것은 물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온이 차가운 것은 햇볕이 있어야지만 이걸 구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하고 재성으로서 간목을 도와줘서 사주국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화가 있어서 토를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는 조후하는 용도이지 왕한 일간을 다시 생주해 준다라고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양토인 무토가 양토인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진술충렬이 무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격국 잡기가 좀 애매한데, 명칭이 뭐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보다는 그냥 걸록격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걸록격이 되거나 또 양이격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용신치용법,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왕한 사주는 관살로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뭐예요? 신약한 사주는 인비로서 생조 또는 방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부용신법도 조후용신법, 억부용신법, 통관용신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런 거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용신을 치용할 때 다섯 가지 용신 치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했던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놓을 필요는 없어요. 원령과 일간하고 놓고 봤을 때 왕세와 한열은 한 방에 보는 것이지 왕세 따로 보고 한열 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강학상 설명하기 위해서는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전왕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가 무용신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사주를 볼 때 다섯 가지를 띄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왕세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니까 억부용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관살로서 억제한다,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다시 뭐 조후용신으로 봤을 때는 술월은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인성도 필요하다, 인성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인성.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양간은 왕세를 먼저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하고 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놓은 연후에 왕세를 갖다가 중화시켜 놓은 연후에 조후라고 하는 화가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목도 없고 자수도 없는 상태에서 술월에부터가 화만 놓고 봤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한 중에 다시 일간이 더 왕해지게 되고, 물론 따뜻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간이 더 왕해지게 되고 술월의 건조한 땅이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이건 중화가 이룬 겁니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병화를 쓰기에 앞서 뭐가 필요하다? 간목과 수라고 하는 것이 있은 연후에 병화는 쓸 수 있지만, 이 간목이라든가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에서 서로 우열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에부터는 한 방에 왕세와 한야를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억부용신, 조우용신을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준 대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명식을 이제 보게 되면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원칙론적으로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하고 수로서 간목을 생주해 주고 또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라든가 정화를 얻어서 조후해주면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금은 지지의 신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월의 신금을 보게 되면 원래는 신유, 술, 제가 서방이라고 했죠. 서방이면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술월의 술토는 토왕절이지만 이렇게 신금을 본다거나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토왕절이지만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시 금이 왕해지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무토 술월에 대한 토왕절인데 신금을 봤어요. 유금은 아직 안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금과 술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방합은 아니더라도 준방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의 기운이 왕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출되어 있으면 이 경금은 약한 경금이 아니고요, 신과 술이 준방합을 형성해서 지지로 금이 왕해진 것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왕하다, 약하다, 왕한 경금이다. 그렇다고 무토가 일간이 약하냐? 그렇진 않죠. 무토 일간도 원령 자체가 수로이기 때문에 왕하지만 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정미일주는 술월의 토가 왕한 중에 일간이 너무 약해서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명식은 일간도 왕하고 식신도 이렇게 같이 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토를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간목을 쓰는 것은 일단 접어뒀다 하더라도 왕한 무토의 기운을 금으로서 설기하고 그 금으로서 설기한 것으로서 다시 술을 생해주죠. 그러면 식신이 왕한데, 식신이 왕한 것이 다시 뭐예요? 술을 생해준 것 있죠. 이것을 식신생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 일간도 왕하고 식신도 왕하고 이렇게 왕한 식신이 술을 생하게 되니까 재성도 세력이 있겠죠. 식신생재. 만약에 이것이 일간이 만약에 약했다라고 하면 식신생재라고 안 하고 이것도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했을 것이지만, 이렇게 술월의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뒀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재하는 사주,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똑같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거나 딱지치기 하면은 이런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 따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식신도 없고 재성도 없는 그런 사주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하면 다 잃었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재밌는 표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식신생재, 상관생재들이 잘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한열과 한열과 뭘 본다죠? 왕쇠를 본다라고 했는데, 왕쇠를 본다라고 했는데, 술월에 무토가 태어났으니까 일간이 왕이에요. 그러면 일간이 왕하니까 인성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술월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저온하다 그러죠. 기운이 차갑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신금이 있고요, 자수가 있고 금이 있으면은 아무리 일간이 왕한다 하더라도 한습해지는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인성이 있어서 조우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인성이 없어서 조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식신생재, 상관생재는 하죠. 사람이 머리는 굉장히 좋고 총명하고 넘들이 뭐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후가 안 되면 뭐예요? 그거를 발산해서 자기가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짜여지게 3주까지만 짜여서 놓고 봤을 때는 술월의 무토가 일간이 왕하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경금도 신의 뿌리를 두고 월령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죠? 식신도. 그 다음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재성도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죠. 자수도 있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재, 상관생재, 물론 이제 간목을 써서 소토, 소벽하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식신생재가 깔끔하게 이루어진 사주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여 병화까지 이렇게 있어서 병화가 조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사주는 아니다. 제가 일진강의를 하면서 이 사주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짜임새가 그렇게 나쁜 짜임새가 아니고 괜찮은 짜임새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병화가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조금만 더 살아난다고 하면 사주가 좀 중화가 좀 진짜 잘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오늘의 명식 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짜여졌으니까 명식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생시, 어떤 생시를 얻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화가 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일간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보고 거기에 뿌리들 경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한 금이 술을 생하기 때문에 식신생재가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있기 때문에 조후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단 병화가 조금 약해서 조후가 조금은 약하다. 즉 좀 따뜻하게, 좀 충분하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온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자, 임자시라든가 계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적어놓고 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게추가 습한 쪽으로 너무 기울어 버린 거죠. 신술준 방합도 되지만 이거는 신자 수국도 되죠. 그러면 오히려 금수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버리니까, 물론 이제 무토 자체가 술에 뿔을 둬서 이 정도 되면 뭐 무토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한습해져 버렸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살아나서 한습해져 있는 기후를, 한습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가을, 지금 늦가을인 경우에도 저 산악지방 대관령이라든가 약간 산악지방 같은 데는 얼음도 얼 정도가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화가 살아나서 사주를 중화시켜 주게 되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월령의 무토가 토출을 했다 하더라도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좀 약해지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화가 살아나서 조우도 하게 되고, 화가 있어서 무토도 생주에 주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초년운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리고 계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수는 아니죠, 금이죠. 식신상관 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 그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월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국세가 일간이 왕해야 되는데 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설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임자시, 계시 마찬가지, 신유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도 병화가 살아나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반대로 병화가 살아나서 금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임자, 계해, 경신, 신유신은 화가 용신이 돼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되게 되면 갑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인시가 되면 임목과 신금이 인신상충되는 거죠. 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요 사주는 뭐예요? 요 생신은 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소토하는 공력이 적고, 그 다음에 갑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을목, 묘목은 있다 하더라도 화를 생조해주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되면은 화가 있어서 병화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신금하고 사화하고 사신 합수가 되죠. 사신 합수가 돼서 수기운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완벽하게 사중 병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화도 있고 병화가 간신이라도 사의 뿌리를 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신 합수돼서. 그리고 만약에 사신 합수 수가 된다 하더라도 운세 자체가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거나 이렇게 운세로 가게 되면 화가 충분히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괜찮은 사주 생시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일간이 왕한 중에 5화에 무토가 뿌리를 두게 되고 병화도 5화에 뿌리를 두게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간이 좀 많이 왕해지는 거예요. 정사시 이런 거에 비해서 이건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을 용신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서 수를 생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원활하다. 그러니까 생시에 따라서 용신이 이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신, 신유신 좀 부족한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거는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는 오화가 있었고요. 정사신도 화가 있었지만, 기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토죠.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왕해지는 것이지만, 역시나 이것도 뭐예요? 조후는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얘가 또 건토죠. 그래서 일단 상관, 식신생제에서 국세는 가져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화를 쓰면 사람들이 아니 일간이 이렇게 왕한데 왜 화를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왕한 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술월의 한기를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